네, 안녕하세요.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강의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자,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한 2주만, 3주 만에 뵙나요? 오늘이 이제 한 달 되는 딱 그 시기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블로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2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리거나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료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잠깐만요. 이게 네, 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 PDF 파일이 있고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은 책자예요, 책자. PDF 파일은 지금 여기서 PPT 형식으로 드릴 건데요. 어, 수업 참여율이 너무들 다 할 때마다 좋으셔가지고 제가 요 회의 방 안에서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단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처음에 있던 초심을 다 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속상하고 서운한데 속상하고 서운한 건 제 생각이고 다들 바쁘시니까 뭐 그런 거라 이제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이게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이게 펜이 안 되네. 펜이 뜰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세팅을 좀 있네요. 됐네요. 네. 일단 저도 한 2, 3주 동안 진짜 미친 듯이 바빴습니다. 이번 주도 바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그 상황에 사무실을 이전을 했고요.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훨씬 이제 좋은 상황의 컨디션에서 컨디션은 이전 사무실이 더 좋았고 조금 이것저것 저희가 줄여보느라고 사무실을 좀 딱 저희한테 알맞는 공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요. 여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요거를 네이버 블로그를 볼 때면 그냥 되게 이제 애증의 대상이죠, 사실. 애증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하는 대상이 돼버리신 게 맞고요. 저희는 대행사다 보니까 뭐 그런 불편함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 살렸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하나의 생물체처럼 해가지고 저희도 블로그가 한 40개, 50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블로그를 메인으로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당연히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하는 일의 가성비보다 더 좋으면, 안 좋으면 그냥 외주 주면 돼요. 저희도 외주를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블로그를 잘 쓰시는 분들은 저기 지금 앉아있는 저 맨날 서포터 해주는 저희 회사 직원, 이재용 주임이 이 블로그로 연이 돼서 저하고 지금 1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었어요. 제 대학교 강의 갔을 때. 그래서 이 블로그 심지어 국문과 학생이었는데 블로그를 잘 써가지고 100% 이행은 못했지만 이거를 100개 정도 포스팅을 하면 이미 너는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다 했더니 진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속 꼬박꼬박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저한테 나타나서 그 안에 또 상위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그 일단 용돈 벌이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12월에 재작년이죠. 벌써 이제 1년 2년째가 됐네요. 그 회사에 입사를 제가 시켰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얼추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고 자료는 블로그 마케팅 자료는 제가 이제 급조해서 만들긴 했지만 요 내용들
방에다가 올려드렸어요. 회의 채팅방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블로그는 사실은 이제 다양한 노직이 있었고, 노직이라고 하면 노출이 되는 뭐 법칙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양한 노직 안에서 이걸 가지고 밥도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뚝딱뚝딱 사람처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게 이런 생물체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애증의 관계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만 잘하셔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저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셀러라는 전제 하에서 셀러들이 그 트래픽이라고 하죠. 유입을 시킬 때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내용은 블로그가 이제 하나의 수단이 되죠. 지난주에 이제 파먼자원 대표한테 인스타를 배우셨고, 자, 이 블로그도, 자, 요거는 글이죠, 글. 그럼 얘는 이미지가 되고요. 예, 요것들의 연관성을 있게 요새는 이제 블로그 쓰는 분은 인스타 쓰는 분은 뭐 유튜브, 요거까지 이제 여기다가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각자의 브랜딩을 하죠. 그리고 요 블로그는 일단은 저렴하게나 내 손에 돈이 벌리는 가장 쉬운 수단이에요. 그래서 남의 거를 대행을 해주거나 이제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요새 이제 그 로직이라는 걸 잘 확인을 해서 일단 노출이 되면 내가 분야에 상관없이 돈을 벌기 가장 쉬운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판매를 하시지만 물건의 형태에는 유형의 물건이 있고 무형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형의 물건 중에는 뭐 이런 대행을 해주는 블로그 대행이나 경험을 파는 체험단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업을 해준다든가 이런 채널로 쓰이죠. 얘네가 형체만 다르고 매체의 그 주인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유입을 시키고 노출을 하고 노출을 해서 유입을 시키고 판매를 하는, 즉 판매는 유형 무형의 정보를 판매하는 수단으로 쓰기에 가장 좀 쉬운, 그리고 좀 약간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가장 쉬운 수단이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셀러인데 500만 원, 1000만 원을 못 판다. 그럼 차라리 블로그 쪽이 500만 원, 1000만 원 몇 개월만 정말 하시면은 그 돈 벌기가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는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챕터 안에 들어가 보면 웬만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 무슨 블로그 대행사 대표님도 계셨던 것 같고, 여기 강의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각자의 로직이니까 뭐 제 말이 맞다 틀리다 보다 저희 대행사의 눈으로는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도움이 되는 것만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좋은 게 웨일 브라우저 있어요. 웨일. 그 네이버 웨일 있죠?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쓰면 일단 이 브라우저 하나 해놓고요. 크롬 브라우저 해놓고 요 두 가지 브라우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만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볼게요.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아마 저한테 지금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고 전화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톡도 해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60분이 들어갔는데 그 60명이 넘었죠? 60명이 넘었는데 제출하신 분들은 반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생긴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쁘신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표심을 잃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했으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제조를 하든 뭐 내가 지금 여기에 상관없는 판매를 하든 이게 상관없이 나는 팔 게 정해져 있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시장 분석이라는 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진짜 하루 종일 저를 누가 미팅 오셔가지고 바빴는데요. 저희 구미에서 오셨어요. 중국집 사장님이었고 저랑 한 사장님 친구분한테 또 강의를 듣게 해서 저랑 연이 돼서 한 거의 작년 3월에 뵀으니까 1년인데 이분들도 결국에는 소싱의 어려움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품 제가 저한테 찾아오셨었어요. 이거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일단 자, 이 색깔 좀 바꿀게요. 어, 마진 구조 아직도 모르세요. 마진. 여러분들은 결국엔 이 마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면 지금 하시는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죽으라고 갈아 넣는 것 같은데 매출도 안 되고 나는 이게 지금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구조인지 이런 구조들도 진짜 그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 저는 죽었다 깨나도 마진 구조는 무조건 잡고 가라고 하는데 마진 구조가 잡아야 우리가 소싱이라는 걸 하죠. 소싱만 했다고 해가지고 뭐 전화 한번 해서 누구 찾아갔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한두 번 그 판매는 하겠지만 마진도 안 났고 시간만 가는 이런 구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소싱을 잘 하시면은 위탁 판매의 마진이 제조의 마진보다 좋은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저희는 직접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광고를 잘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이 나름의 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단정짓고 어떤 걸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돼요. 내 구조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 안에서 잘 뒤져보시면 마진 좋고 남들이 손 안 대는 그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아니 쿠팡에만 그 물건이 8억 개인데요. 8억 개 중에 나 하나 팔 만한 물건 네이버에 8억 개인데 나 하나 팔 만한 물건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결국엔 실행의 영역에서 막히신 거예요. 숙제하라고 하면 이거를 진짜 숙제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 과정을 제가 모든 걸 기획하는 교육 과정은 제가 기획을 하거든요. 여기 3명 중에. 그런데 기획을 한 이유는 오래오래 잡아놓고 싶었어요. 공유하면서 그 내용도 좀 공유하고 자기가 불편한 점도 공유하고 오래오래 잡아놓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이 블로그, 인스타 안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또는 쿠팡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더 직관적이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게 결국에 한 군데로 통해요. 마케팅이라는 게. 그리고 소싱이라는 게, 유통이라는 게 한 군데로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의 구조나 그 유통되는 아니면 프로세스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면 결국엔 어딘가에서 막혀가지고 다시 똑같은 거 하거나 내가 예전에 했던 힘들었던 그 형태의 판매 방식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작한 지 14번째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저나 그 파라만장원 대표는 지난주에도 만났고 보통 2, 3일씩 이번 주에도 아마 저희 대전으로 와가지고 만날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돈을 떠나서 그 쪽팔리지 말자라는 주의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거 맡았으면은 일단은 컴플레인 들어오거나 이런 걸 너무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준비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가 어제도 여기 왔고 일요일도 와서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참여율도 적고 숙제도 안 하시면 이거 스터디 한다고 서로 줄 서가지고 댓글 다르고 오셨는데 늦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거는 서로 뭔가 이제 저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과정은 아마 또 2기, 3기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컨설팅비 진짜 비싸게 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분들한테 잘해드리고 진짜 칭찬 듣고 성과 내드린 게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율도 적고 이렇게 한다면 힘 빠져서 일을 못해요. 네, 제가 일단은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참여율도 좀 많이 참여해주시고 숙제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뭐 일단 저 혼자만의 넋두리긴 하지만 네,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세요. 블로그 마케팅 개요로 들어갈게요. 저희 대행사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저희가 외주로 주든가 똑같아요. 외주로 주든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들은 좀 돈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자, 우리는 장소가 있는 마케팅과 장소가 있는 장소가 없는 마케팅을 해요. 네, 장소가 없는 마케팅. 근데 장소가 있는 마케팅에 특히나 더 유리한 게 돈도 많이 안 들고 유리한 게 블로그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없는 마케팅은 제가 이제 차차 이제 유료로 돈 버는 방법까지 오늘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난데 제가 마지막에 한 2개 정도만 빼고는 웬만한 건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키워드부터 리스트를 딱 만들어요.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개 하면은 한 달 달력을 놓고 일정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매주 적당한 일을 그냥 꾸준히 포스팅을 하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드리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심플한 거는요 한 뭐 5천 원 또는 만 원 이렇게 뭐 이렇게만 주면 대량으로 뿌려가지고 보통은 그 다른 사람의 여러 개의 아이디로 공장처럼 찍어서 포스팅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더 싸다고 하면은 저희는 입장에서는 그쪽이 가성비가 좋으면 그 사람 안 쓰고 그쪽에다 외주를 줘요. 일단 그게 외주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가 쓴다 그러면 병원이나 뭐 변호사나 그다음에 이런 데 있죠. 조금 비싼 곳 이런 곳에 포스팅을 할 때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제약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포스팅을 합니다. 그거 이제 그 법률의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저쪽이 되나 안 되나 다 승인 받고 하는 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돈을 받고 이런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타이핑해서 들어오는 검색 단어 다른 말로 하면 검색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성격에 맞게 묶어가지고 분류를 한 다음에 이런 거죠. 뭐 단식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단식과 단식 장점 이게 이제 우리끼리는 뭐예요? 연관 검색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시안 하나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가지고 잘 작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공을 들였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요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체류 시간이에요. 오늘 이것만 잘 알고 가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블로그든 어떤 거든 일단 지수가 높거나 오래 유지가 되거나 얘네들은 이제 최신성 점수라는 게 얘들도 있어요. 그래 발행을 한 걸 위로 올려주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체류 시간이고요. 사람이 체류를 할 수 있게 오래 이걸 봤다. 그러면 일단 오래 봤다 하면 잘 쓴 글이죠. 잘 쓴 글이면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니까 이거에 대한 가점을 줘서 일단 높이 올려주죠. 일단 처음에는 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매 전환을 책임지는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셀러로 말하면 어떤 제품에 대한 리뷰를 막 써가지고 그걸 사고 싶게 만들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구매가 일어나게 해주는 이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 버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메인 시향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많은 키워드들을 많은 글을 써가지고 브랜딩이나 노출을 합니다. 그게 요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메인 시안을 잘 쓰는 경우가 있고요. 요새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병원은 이제 이 병원 그 메인 아이디 병원에서 수요하고 있는 아이디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이 아이디에다가 일단은 글을 막 써요. 포스팅을 한다고 하죠. 그래놓고 여기에 제목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기에 노출이 되게 해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블로그라는 거에서는 이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 이 지수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깜냥이 되는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릴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대행사에서 하는 일들이고요. 자료를 계속 수집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준다 해가지고 문서를 계속 섞어가지고 믹스하는 형태가 이제 초창기에 대행사들이 하는 영역이었고요. 요새는 로직이 좀 바뀌어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체류 시간과 함께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잘 듣고 계시죠? 한번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솔깃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사실은 이 블로그도 블로그지만 여러분들 글쓰기, 상세 페이지 또는 카피라이팅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조금 제 나름대로 공식화해서 가져온 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체험단 이게 이제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하기 제일 좋죠. 그래서 이 중에는 많이 하는 게 맛집, 자 여행, 제품 리뷰, 병원에 대한 방문의 비포 애프터의 시술이나 뭐 이런 것들 경험을 써주는 이 체험단을 모집을 하죠. 그러면 체험단 모집해주는 곧 대행사들이 뭐 레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이제 돈 버는 형식이에요. 그럼 여기는 일단 큰 돈은 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네이버도 인플루언서라는 예전의 의미로 한다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파워블로그라는 영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한 20가지? 아니구나. 12가지였나?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영역에서 주제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를 써야 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맛집은 인플루언서 영역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맛집으로 쓴다고 하는 분들은 주제를 정할 때 블로그 체험단용으로 쓰셔야지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일단은 없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역으로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 나중에 블로그 체험단이나 체험단 하잖아요. 그리고 돈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받고요. 요걸 전업으로 해가면서 전국을 여행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 또 뭐가 있냐면 저희 같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커뮤니티에서 어떤 주제가 올라오면 시간 되는 사람들이 나 여기 쓸게요, 여기 갈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소개해주는 그 단톡방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브랜드 블로그는 아닌데 저희가 자 한번 요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있네요. 이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딱 보시면 이게 홈페이지 같으세요? 블로그 같으세요? 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보면 일단 홈페이지에 가까운 블로그죠.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회사예요. 이 회사의 메인 화면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고요. 이 회사에서 여기는 보험사예요. 저희가 이제 대행을 예전에 했던 데인데 메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좀 스킨을 변경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요거 만드는 것까지는 못해드려도 어쨌든 이렇게 보여주면 일단은 저희는 대행사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이거 홈페이지 같은데 하고 일단은 보여주는 거에 좋고 일단 얘는 PC 버전에서만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죠. 그리고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이런 형식으로 요새는 굳이 디자인을 잘하지 않아도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걸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요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요걸 좀 만들 수 있으면 요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제 핸드폰으로 좀 보고 디자인을 아예 업체 같은데 대행을 하실 때는 이런 디자인을 미리 해가지고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렵지 않았었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면 메인 디자인을 그냥 이건 사실은 보여주기 식이에요. 보여주기 식인데 병원이에요. 원장님네 블로그 기존에 그냥 막 글만 돼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해드리든가 아니면 요런 식으로 저희가 블로그의 메인을 요렇게 작업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일단은 일단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요거는 브랜드 블로그 만드는 스킨이나 공식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 실제 링크가 걸려서 여기 밑에 있는 포스팅된 이 어떤 특정 영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다 걸어서 그 작업을 해놓은 게 그 브랜드 블로그. 그럼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디자인비 받죠. 블로그를 포스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 달 월 관리비라는 걸 받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포스팅 대행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높아요. 지수가 뭐라면 사람으로 말하는 등급이거든요. 이 등급이 높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가 어떤 특정 키워드에서 딱 치면 제 글이 먼저 떠요. 먼저 뜨게 되면은 그 먼저 뜬 사람한테 유사한 사람들이 그 포스팅 의뢰가 들어오기도 해요. 일종의 블로그 체험단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거나 뭐 중최적화 블로그 하는 이 단계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돈 얼마 받고 많을 때는 뭐 30만 원에서 뭐 한 200만 원까지도 받고 경쟁이 센 키워드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월 단위의 관리를 해주는 이런 형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쿠팡 파트너스 같은 이게 이제 어플리에이트라고 하는데요.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요.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게 쉬운 거는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쿠팡에 가가지고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의 링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블로그에 가져다가 포스팅을 해요. 예, 내가 어떤 포스팅 잘 팔릴 만한 상품. 그런데 이게 그 포스팅을 할 때 이 상품은 쿠팡 파트너스의 뭐 상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네이버가 외부 링크로 가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을 적절한 그 리뷰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 그 자기가 자기 블로그에 포스팅에다 링크를 걸어줘요. 걸어주면 사람들이 요거는 뭐 인스타에도 되고요. 어디냐면 유튜브에도 이제 많이 이쪽으로 이제 수익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링크에다가 고유한 일종의 아이디를 딱 만들어줘요. 자기만의 링크에 아이디를 만들어줘서 이 아이디를 타고 사람들이 제가 쓴 글에 신뢰를 얻어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구매를 하잖아요. 저는 물건 없이 이 제품의 한 프로를 제가 그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구매만 되면 3%가 떨어지는 이런 방식들입니다. 요거를 어디는 이 뭐 제휴 마케팅에는 DB 즉 고객의 정보를 뽑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고객 정보당 어떤 거는 뭐 10만 원, 어떤 건 몇만 원까지 해가지고 정보를 딱 넘겨주면 이런 중개하는 뭐 링크 프라이스니 뭐 리트랄바, 알바리치, 디비리치 같은 이런 중개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글이나 이미지들을 긁어다가 여러분 고유의 아이디를 담아서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보를 남겨요. 이게 이제 DB가 되겠죠. 이걸 남기면 그 플랫폼에다 이걸 전달하면 플랫폼에서 그 고객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매겨진 가격이 있어요. DB 하나당 얼마 이런 가격도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그냥? 뭐 이거를 제가 자꾸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저기 원래 하던 그 셀러 안 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할까봐 성인들이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런 대행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자, 이 사이트 하나 드릴게요. 리플알바라는 곳이에요. 자, 리플알바에 보시면 뭐 안에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요런 거 보이세요? 요런 거에 대한 얘네 광고 이게 회사들이고요. 이 회사가 즉 이 리플알바라는 회사에다가 이런 금액을 주겠다라고 걸어요. 그러면 기본 단가는 이만큼이면 기본 단가의 20% 정도를 누가 가져가요? 리플알바가 가져가고 여러분들은 여기도 상당히 세죠. 뭔지 모르겠지만 20%를 제외한 9만 원과 9만 원의 20%가 얼마입니까? 7만 2천 원 남죠? 7만 2천 원과 여기 5만 원까지 해가지고 DB 하나 뽑아주면 12만 원의 DB 값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되게 웃기는 시장인데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요 한 달에 이 거래액이 100억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긴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쓸 때 내 블로그나 내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승인하면 얼마? 5만 3천 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관절부궁이라는 제품을 갖다가 여러분들 뭐 지인이든 누구한테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DB 하나당 5만 3천 원을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아무튼 대충 이해하셨죠? 네, 깊이 있게 듣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그 요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자기 제품 홍보, 네, 이런 거죠. 이거는 자기 제품 홍보는 역으로 던지면 내 블로그에다가 나 하나만 쓰면은 쓸 게 없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의 제품의 홍보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포스팅 해주는, 즉 글 써주는 사람이 팔로워가 5천 명인데 이 5천 명한테 이게 일단 이 사람이 글을 한 번 쓰면 어떤 그 블로거가 5천 명한테 뭐가 가냐면 푸시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 홍보를 할 때 이 블로거 5천 명까지 모으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포스팅을 여러 명한테 맡기면 그만큼 여러 군데에서 여러 링크로 트래픽이 여러 번 판매되는 링크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하든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한번 남겨보세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센스나 에드포스트는 뭐냐면 이 에드센스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아이고, 네이버 블로그. 얘는 티스토리 또는 워드프레스 사이트에다가 광고나 이 홍보들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블로그 쓰시면 자기 블로그를 광고판으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여러분들이 쓴 글을 사람들이 보다가 그 밑에 있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 광고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누군가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소정의 비용의 금액을 주는 이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일종의 다 제휴 마케팅의 일종이긴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심플하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글을 쓰고 글을 쓰는데 그 주제를 조금 그냥 일상글이나 이런 거 위주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글을 써가지고 일종의 내가 글을 쓰면 인플루언서고 인플루언서인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고 뭐 이미지로 해가지고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영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블로그죠.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에 글을 썼더니 이 사람이 뭐 블로그 이웃이 전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포스팅을 했어요. 영화 리뷰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글이 이렇게 나오고 자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요 광고, 이 광고에 애드라고 되어 있는 이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광고가 여러분들의 광고판을 이용이 돼가지고 이걸 제가 클릭을 딱 했다고 하면 이 블로그 주인한테 소정의 그 광고판 비용을 내는 게 애드포스트. 이게 티스토리에 가가지고 붙어 있는 건 구글에서 주는 돈인 애드센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하냐면 무자본 창업이다 막 이런 말로 해가지고 요새 막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플러스 50만 원이거든요. 그럼 플러스 50만 원 원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 플러스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무자본 창업이다 해가지고 이런 강의들도 많고 광고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끈기 있게 못 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하죠. 그렇게 해서 이쪽의 시장도 정말 활발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어디죠? 미국, 영국에서 온 그런 마케팅의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꼭 상품이 있어야지만 판매를 잘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는 똑같은 게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 용어입니다. 기본 용어에 이제 몇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의 그 단어들의 조합을 가지고 이걸 주제 삼고 또는 이걸 제목을 만들고 제목을 넣어가지고 이걸 본문에다가도 이 단어 즉 키워드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남들보다 위쪽에 노출되게 하는 이 행위가 포스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포스팅은 스토리가 있는 단어들의 모임.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형태소라는 말로 써요. 요게 요새 제일 뜨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키워드, 체류 시간, 그 다음에 형태소. 요것만 해주시면 일단 크게 블로그는 반은 배웠다. 그러니까 지금 일상글 쓰는 분들은 사실은 블로그를 비율로 얘기한다면 일상글 쓰는 분들은 그냥 키워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이버는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를 3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1번 일상글을 쓰고 싶다. 자 그러면 일상글 쓰는 블로그를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또는 나는 내가 전문적인 내 전문가라서 전문 지식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싶다. 둘 다 돈을 버는 거겠지만 얘는 같은 경우는 체험단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전문 지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아니면 공부하는 것들을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하시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얘는 그냥 저는 비추. 그거는 그냥 혼자 집에서 일기장 사가지고 쓰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늙어가는, 내가 이제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포스팅하겠다. 그런 건 아무도 말리지 않죠. 그런데 약간은 더 생산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자 1번 일상글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 0.5라고 할게요. 그리고 일반 기본적인 키워드만 집어넣어가지고 쓰는 글들은 1 정도로 준다면 그 형태소라는 거 있죠. 형태소를 이어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글을 쓰는 거는 1.5에서 2에 대한 가중치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위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걸 마케팅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건 일상글을 쓰지 말라고 그냥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왕 하는 거 그 시간 아까우니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라면 형태소가 있는 이런 글들을 키워드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포스팅을 하면 돈 벌 수 있다. 끝.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게요. 아까 제가 웨일 브라우저를 띄워놨는데요. 여러분들 요 키워드는 PC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웨일 브라우저예요. 그러면 네이버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블로그 있죠. 블로그에 영역이 있는데요. 키워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 맛집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뷰탭이라는 게 있죠. 뷰탭. 그래서 똑같아요. 제가 그때 아마 소싱 과정 할 때도 설명했지만 키워드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순서가 일단은 쇼핑은 그러니까 쇼핑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 나오면 얘는 판매, 쇼핑 키워드라고 했고 그런데 검색 대전 맛집이 나오는데 이 순서 있죠. 이렇게 검색되는 순서가 파워링크가 먼저 나오면 일단은 뭐라고 했죠? 제가 검색량이 어느 정도는 있는 키워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에서 봤더니 대전 맛집이에요. 대전 맛집은 제가 알기로는 10만 건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뜨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키워드에 따라서 여기 뜨는 순서가 다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파워링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플레이스라는 영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전 맛집에서 최적화된 어떤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대전 맛집 지역 카페 그래서 카페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비게이션 인기 맛집 카페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나오네요. 함께 많이 찾는 해가지고 나오는 얘네들 있죠. 대전역 근처 맛집이라고 나오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나오는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 블록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봤는데 나는 대전역 근처 맛집을 쳤는데 봤더니 이 탭에서 서대전역 근처 맛집을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누구죠? 지금 일반 사람들이 많이 검색되는 단어를 지들이 연관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걸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고요. 예, 요거는 중요하게 요새 이제 거의 대부분이 모든 키워드는 아닌데 이 뷰라는 탭에서 스마트 블록을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있죠? 그리고 대전역 근처 맛집 지금 요게 다 시청역 근처 맛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현지인 인정한 맛집 얘가 다 스마트 블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자 이런 단어를 써볼게요. 마루시공이라고 해볼게요. 마루시공은 여기에는 이번엔 뭐가 뜨죠? 이미지부터 뜨죠. 그 다음에 뭐가 떠요? 뷰탭이라고 뜨죠. 그 이후에 인플루언서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인이 오고, 그러니까 얘가 1번 이미지, 근데 이게 2번, 3번, 4번인데 여기에 파워링크는 이미지가 이 마루시공이 이미지가 와서 떠도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떠요. 그래 여기서 노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이 되되 파워링크만 제외된다. 왜? 파워링크는 광고의 영역이니까 제외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이 영역 인기 주제 얘가 스마트 블록입니다. 그래서 마루시공과 유사하게 검색되는 것들이 강마루시공, 그죠? 마루 위 장판 위에 장판, 마루 위에 장판, 그리고 요 브랜드 콘텐츠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블로그를 키워드 광고한 거예요. 브랜드 콘텐츠는 블로그를 광고라고 돼 있죠. 유료 광고를 합니다. 클릭당 얼마 비용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얘도 강마루 시공 비용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 유사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따로 묶어가지고 고객들이 이것도 검색하지만 이것도 검색할 것 같아라고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스마트 블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뷰탭은 뭐냐? 여기 위에서 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뷰라는 탭이 있고요. 뷰탭은 기존에 이거였거든요. 블로그와 카페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전체 버튼이 나왔다가 뷰를 누르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일단 메인에서 보는 경우에 순서대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광고를 한다면 저는 아까 파워링크 광고 돈이 있다면, 돈이 없으면 블로그,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이 스마트 블록에서 쓰는 단어들, 즉 여기서의 단어라면 키워드를 빼가지고 이 검색어를 잘 정리해서 방금 전에 나왔던 그 키워드들 있잖아요. 만약에 시공인데 제가 보세요. 여기 마루 시공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강마루 시공 비용이잖아요. 그럼 저는 키워드의 제목을 다 요런 거 강마루 시공 비용 또는 어떤 거예요? 장판이 장판,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런 단어들 있죠. 유사한 단어들을 쭉 뽑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포스팅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하나씩 포스팅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키워드를 잘 뽑아야 된다. 그리고 포스팅을 잘해야 된다. 포스팅 잘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을 형태소에 맞게 잘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형태소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이 1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이 2등이고 이 사람이 3등이면 이 사람들의 글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주로 썼고 이미지는 몇 장 썼고 여기에 주로 나오는 그 언급되는 내용들이 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험치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정보성 글들을 좀 잘 쓰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블록 뷰 요렇게 해가지고 요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블로그의 종류가 있어요. 블로그의 종류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순서는 뭐 가리고 말고 할 게 없이
블로그의 지수 또는 등급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준최적화, 즉 예를 들어서 일반이라고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은 노출이 거의 안 돼요. 일반 블로그. 그러니까 거의 포스팅 하면 안 뜨는 블로그. 근데 준최적화는 1단계부터 7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커질수록 지수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적화는 최적화 1단계부터 다시 그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 다시 1단계 플러스 2단계 플러스 3단계 플러스 4단계 플러스까지. 그러니까 등급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키워드가 한 달에 월간, 한 달간 어떤 키워드 쳤을 때 우선적으로 검색량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검색량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 두 번째가 내 지수, 내 블로그 지수 있잖아요. 지수에 맞게 세 번째 지수에 맞게 포스팅을 합니다. 자, 글을 쓰죠. 그럼 내가 처음인데 처음 블로그 인제 만들었는데 검색량 30만 짜리에 쓰면 뜨겠어요? 안 뜨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100, 처음에는 뭐 키워드에 따라 다르지만 월간 100 이하, 300 이게 도장 깨기 해내가는 거야. 500, 뭐 1000 이런 정도로 뜨고요. 1000에서 2000까지 정도 되면 준최적화 한 5단계 정도 되면 2000 검색량이 2000이어도 검색량이 2000이어도 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변수가 있어요. 변수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포스팅하는 순서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글 쓰는 방법에 맞게 명확하게 글만 잘 써주면은 블로그만큼 자 물론 첫 번째 수준해야 돼요. 이게 제일 걸리는 걸림돌이고 두 번째 내가 쓸 주제를 잘 정해야 돼요. 네, 주제. 그러니까 주제는 32가지 주제가 있어요. 32가지. 그런데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그러면 12가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32가지 안에 12가지가 포함된 거니까 12가지 주제 안에 내가 그 인플루언서 되고 싶다고 하면 그 주제에 맞는 내가 포스팅을 미리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내가 막 5만 건, 7만 건에 노출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뒤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해놨으니까 그때 좀 보시고요. 다시 한번 순서는 그냥 월간 검색량을 확인해요. 내가 키워드 쓸 검색량. 그 다음에 내 블로그 지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비벼볼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태어난 신생아다 그러면 나는 신생아들 중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지금 성인하고 가가지고 맞짱을 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 검색량에 맞게 내 지수에 맞게 글을 잘 쓰면 돼요. 그럼 글을 잘 쓴다의 기준은 쉽게 말하면 얘가 글을 잘 쓰는 1등, 2등, 3등이다 그러면 얘들을 가져다가 이 형태소 분석을 하면 돼요. 네, 그게 다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13이라고 써있고 14라고 써있는 건 사진 수잖아요. 그럼 얘들의 일단은 가가지고 얘네 거를 싹 가가지고 그 하나씩 분석하면 돼요. 이 모바일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뭐 보통 세 번째까지 뭐 많게는 다섯 번째까지 눌러보겠지만 블로그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눌러보기 때문에 광고라는 걸 알면서 예전에도 그 급하면 블로그 보거든요. 내가 타지가 않는데 잘 모르면 무슨동 맛집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애들이 이제는 본질에 맞는 글을 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얘들이 이런 거를 매겨주는 그 공식은 얘네가 사람이 이걸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하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다른 말로 보시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시 가가지고 이 글을 쓴 의도가 뭐야? 근데 그 의도에 맞게 잘 썼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얘들이 뭐냐면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들이 만들어낸 특정한 공식에 맞춰서 이 기준대로 쓴 애들은 위로 띄워주고 이 기준대로 안 쓴 애들은 이제 그냥 빼버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한 공식. 그래서 이제 그 공식에 맞춰서 순서대로만 잘 쓰면 블로그만큼 노출하기 쉬운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품질에 먹었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내가 초보인데
100 키워드 하는데 형태소 파악할 때 더 높은 키워드 보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100 정도 되는 애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좀 약간 이해를 못 하셨는데 얘가 검색어의 키워드 검색량을 봤더니 100이었어. 그러면 이 100으로 마루 시공이라고 친 애들이 이렇게 블로그가 나왔으면 얘가 1등, 2등, 3등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을 불러다가 분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뭐 장판 위에 장판이라고 썼어요. 여기 이 단어가. 근데 그거에 있던 애들 딱 쳤더니 걔네들의 검색량이 이게 검색량이 200이었어. 그러면 이 단어를 친 애들에 노출되는 1, 2, 3등을 불러다가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분석을 하면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고 걔들보다 예, 그렇죠. 우선은 죄송합니다. 키워드 분석.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량 확인하고 그 앞에는 내가 쓸 주제가 정해졌다는 거고요. 그냥 만약에 진짜 이거 블로그로 미친 듯이 나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주제 하나만 쓰세요. 네. 32가지 주제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거 하나만 딱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내 지수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시작했는데 내 하나마다 뭐 나야 뭐 일단은 1단계 아니면 2단계겠지. 그러면 글을 쓰면 쓸수록 이 준최적화에 이게 올라갈 거고 저희가 봤던 경험치로는 한 2,000건까지는 준최적화 5단계쯤 되면 노출이 돼가지고 비벼볼만 하다. 그런데 더 웃긴 게 이런 게 있어요. 검색량이 만약에 자 보세요. 아 잠깐만요.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지금 듣고는 계세요? 네, 네네네네. 검색량이 검색량이 보세요. 얘는 진짜 얘기했는데 100이에요, 100. 근데 마루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5천이에요. 자, 얘 마루 5천과 자 마루 시공 두 번째 100이에요. 요 중에 여러분들이 노출하기 쉬운 게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노출하기 쉬운 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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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수도. 자, 들어보세요. 얘네가 얘네가 있죠. 얘가 5천인데 여기에 있는 이놈이 예를 들어서 전환 키워드예요. 마루라고 검색하는 것보다 마루 시공이 조금 더 전환에 가까운 노출되기 가까운 키워드면 얘네들의 그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막 최적화 1단계 애들이 다 포진했어요. 그러면 100이어도 힘든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 앞에 있는 얘네들, 앞에 있는 이 키워드에 뜨는 얘네들을 형태소 분석도 하고 그 블로그의 레벨 분석을 좀 해가지고 딱 봤더니 얘가 최적화 애들이 막 깔렸어. 그러면 여러분 못 들어가요, 그건. 그러면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가시면 된다. 일단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 보는 수치나 검색량으로는 5천이 당연히 뜨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도 준체적화 5단계, 6단계가 됐어요. 5단계. 요거 한 달만 열심히 쓰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튼 뭐 주제에 따라 다른데 5단계가 되는데 5천여도 뜰 수 있어요. 예. 그 5천여도 뜨는 거는 내가 5등이었다, 3등이었다, 막 1등이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글이 좋아서 체류 시간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양질의 글이야. 그러면 이 끝. 요거는 뭐 뜰 가능성이 많죠. 아, 인플루언서 주제 12가지는 이럴 줄 알고 제가 가져왔죠. 가져왔으니까 뒤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들 막 이렇게 도전은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빈 블로그 저희도 저희도 돈을 주고 삽니다. 예전에 2천만 원 주고 100만 원씩 해서 20개 산 적이 있어요. 아니, 저희는 대행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때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할 때니까 지금도 살아 있고요. 그게 안 쓰면 지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처럼 호황되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막 블로그가 너무 필요할 때였고요. 그냥 이게 로직을 잘 알면 누구나 다 꾸준히만 하시면 가능하다. 뭐 블로그 100개 쓰라는 의미는요. 그냥 막 아무 글이나 막 100개 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 1만 시간의 법칙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만 시간. 자, 하루 6시간 일합니다. 이걸 나누면요. 1666일이에요. 이거를 360으로 대충 나누면 5년이에요. 5년.
5년, 6년이라고 쳐보세요. 5년 동안 그냥 6시간씩 일만 하면 고수가 됩니까? 아니죠. 갈아 넣어야죠. 그리고 그걸 딥하게 깊이 있게 파야죠. 그게 아니고 시간만 때운다고 고수가 되냐고요. 아니죠. 셀러도 똑같아요.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제가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할 깜냥은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 그걸 들이파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단축되고요. 네, 그 시간하고 지금 여러분들 돈하고 바꿔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이런 뭐 강의도 듣는 거잖아요. 뭐 시간당 10,000원짜리 강의긴 하지만 어쨌든 듣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단축하고 공부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눈 감고 해도 내가 내 걸로 만드는 이 반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냥 한순간에 뭔가 뚝딱 떨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이걸 또 한번 얘기하고 잔소리 하고 싶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나요? 저 사람들이 최적화된 블로그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조금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제가 파고팀이 없는 블로그를 판단되어야 안 쓸 텐데 어떻게 파고팀인지 판단해야 할지요. 예, 제가 그래서 필요한 저 뒤에 이제 사이트부터 사이트부터 가야 됩니다. 형태소가 뭔지도 샘플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생생내고 싶지 않고요. 하실 분들이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 시간이 끝나면 블로그 단톡방을 만들 거고요. 블로그 챌린지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계속 쓰면 서로들 와서 공감도 하고 이거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할 분들만 하시고 뭐 어떤 그런 거는 강요가 아니니까 그냥 이번 주에 이거 들으면 이거 해야 되겠고 저번 주에 다음 주에 이거 들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마케팅의 전반적인 제 의도는 큰 틀을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솔루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사용법들을 다르게 하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오늘은 설명 안 하겠지만 대박입니다. 챗 GPT로 블로그 대행해가지고 글을 써주는데요. 여러분들 훨씬 형태소 잘 갖춰가지고 잘 쓰는 챗 GPT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자꾸 이제 유행을 바라니까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안 할게요. 아무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1시간 됐네 이거.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기초 다지기가 뭐가 있냐면 서이추라는 게 서로 이웃추가 물론 주제가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기관총 엑셀이라는 거에서 서이추를 한번 뭐 돌려보든가 시범을 해드릴 거고요. 이 큐라는 거는 자 지금 저 뒤에서 할게요.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검색 AI입니다. AI. 네이버 검색 AI가 최근에 나왔고요. 요거 신청하시면 제가 제일 마지막 장에 붙여놨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아까 박선영 대표님이 그 인플루언서 키워드 12개는 어디서 보나요? 라고 했죠. 요게 링크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제가 쳐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요. 인 네이버 홈 키워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고요. 있나요? 그럼 여기 여행 하나, 스타일 둘, 푸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지막에 어학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에 있는 이런 추천 키워드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주제 이 12가지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애초부터 들이파라. 이해하셨어요? 애초부터 들이파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2개의 주제.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 인플루언서에 있는 주제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 마케팅 자 있나 볼까요? 여기 마케팅 관리사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써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명확한 것들 있죠. 자 푸드는 이거는 지금 맛집이 아니에요. 딱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을 만들고 이거 음식 만든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 요리에 관련된 거지 맛집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테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라이프 이런 거 그러면 게임 이런 거가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엔 얘네들이죠. 요 참여에 대한 수들을 좀 더 공유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제일 많은 게 이 순서예요. 여행, 스타일, 푸드, 테크 요 순서가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주제를 정해서 이 주제 중에 하나만 정해서 하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테크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IT 테크,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플루언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 자, 이 공식에 맞게 내가 일정 부분 쭉 써가지고 늘리되 그 늘리는 공식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요거 됐죠?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IP하고 글자 수색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근에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했는데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내 IP라고 쳐볼게요. IP 하면 제가 이전한 저희 회사 여기 있는 주소가 요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런 거 일단은 내 IP 주소가 있는데 웬만하면 한 군데서 쓰세요. 이거 IP에 영향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제가 봐선 있어요. 왜? 이거는 저희가 실험을 해본 거라서 저희는 안 그러면 VPN이라고 사가지고 일정한 IP에서 계속 포스팅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이재용 주임이 여기서 포스팅하고 집에 가서 포스팅하면 여기서 쓰는 거는 뜨고 집에 가서 쓰는 거 안 뜨더라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사무실에서 포스팅을 바로 떴다가 그게 이제 여기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 IP 주소가 바뀌니까 여기서 포스팅하니까 2, 3일 안 뜨다가 최근에 다시 떠요. 안 뜨는 건 아닌데 IP에서 이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요 관련이 있다 무조건. 요거는 제 피셜이에요. 제 피셜. 근데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N 서포터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네. 요거 키워드 분석 해가지고 이게 잠깐만요. 요거예요. 요거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요걸 치시면 돼요. 이거 여기는 써드리지 않을게요. 요걸 치면은 제가 분석했던 간단하게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내 IP에 대해서 딱 치면 블로그 어제 등록된 글 일평균 글 이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루 시공이라고 해보면 자 마루 시공에를 쓰면 자 볼게요. 예 여기 있죠. M 서포터 키워드 분석에서 이런 간단한 분석들은 여기서 좀 해주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플러그인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할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석이 다 되죠.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잘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루 시공의 이게 보이시나요? 좀 당겨드릴게요. 월간 검색어, PC 모바일 상위 입찰가부터 나오고요. 여기에 연관 키워드 나오죠. 이런 것까지 쭉 되면 너무 엄청 쉽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자기가 관련된 게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요 마루 교체라든가 마루 바닥이라든가 마루 시공이라든가 마루라든가 마루 바닥 보수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의 이 검색량을 여기서 확인하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요 정도만 하셔도 쳐드려야겠네. 이거는 여기요 N 서포터 키워드 분석 이렇게 쳐드렸어요. 네, 요걸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검색량이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루 시공 이런 거 SPC 마루 시공 이런 10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10회에서 떴어. 그럼 그 다음에 마루 가격 강마루 바닥재 이런 식으로 조금씩 포스팅을 이제 부장 깨기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래도 제가 대전이면 대전 강마루인데 대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마루 시공 견적 이런 식으로 검색량들을 확인해서 여기서 내가 지금 내 지수에 따라서 김동훈 대표님이 블로그 회사 하신다고 안 하셨나? 기억이 안 나네. 누가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가구 회사시군요. 예. 아무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을 했죠.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그래도 되겠죠? 이게 시간이 맨날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메인을 갔습니다. 네이버 메인을 가서 블로그를 갑니다. 블로그를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이달의 블로그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주제들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제 나오는데요. 얘를 이렇게